홍성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산의 대중목욕탕과 병원,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농가에선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중고등학교 학년별로 일주일에 15시간씩 진행되며 매일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태안에서 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주민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구역 재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산의 대중목욕탕과 병원,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황선봉 예산군수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 두 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가 다녀간 예산 지역의 경로를 밝혔습니다. A씨는 홍성 첫 확진자의 아내로 내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인데요. A씨는 지난 10일과 11일 오전 6시 반에서 10시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예산 덕산면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목욕탕 직원 1명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목욕탕은 지난 17일 문을 닫은 뒤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19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 이 목욕탕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군 보건소나 홍성군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11일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밀접 접촉자는 치과 이생사 1명, 간접 접촉자는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엔 예산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는데요. 간접 접촉자는 계산대 종사 직원 1명으로 현재 검사 중입니다. 예산군은 해당 치과와 마트에 대해 방역 소독을 모두 마쳤으며 19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소독을 완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예정이었던 덕산 5일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봉 군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닫힌 공간인 경로당, 결혼식장, 또 장례 의식장, 종교 시설 등 다중 이용 방문을 좀 자제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확진에 따른 더 이상의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협조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파 선별 작업이 한창인 남도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나이 지긋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곤 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지금 나와서 몇 분이 하시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안 되네요.
수확철을 맞은 봄동 재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언제쯤 입국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농가에선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인부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전남에선 4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까지 수소문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안에서 양파 하시고 해남에서 고구마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저희 진도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강원도 배추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부가 전국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아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거나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배추나 울금처럼 당장 파종을 앞둔 작물은 앞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금이나 쌈배추, 양배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농촌.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 방호복과 고글을 착용한 의료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의료진이나 보건소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호복 착용자를 마주친다 해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자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확진 사례가 계속되면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이상하겠죠. 두렵겠지. 다닌다면 더 밖에 못 나오겠죠. 시내를 더 못 나오겠죠. 좀 불안하지. 그런 방호복을 입고 다니면은 좀 불안한 점도 있지. 그러나 어째 할 수 없지. 보건소 관계자나 역학조사관이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때때로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방역 활동에 참여할 때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 관계자나 일반 시민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차원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 119 소방대원 모두 의심 환자 접촉 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방호복은 즉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의심 환자를 만나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요. 저희가 입었던 감염보호복은 즉시 폐기시키고요. 그 구급차하고 그 환자를 담당했던 구급대원은 곧바로 소독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감염보호복을 입어 예방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119 구급대원들의 방호복 착용 이후 확진자 추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방역 활동과 의심자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호복 착용자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해안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 태안이죠. 그런데 주민들과 지자체가 국립공원 지정을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변영규 씨. 4,000제곱미터 면적의 인근 부지를 15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터처럼 생긴 장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행정을 저희 나름대로의 개발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행위도 하지 못하니까 저희한테는 가장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전적 피해. 국가에서 차라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주든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건 변 씨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마을 해수욕장 주변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주차장이나 샤워실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조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편의시설도 못 오지, 화장실 설치도 못 오지, 심지어 야외 샤워 시설도 해서 좀 여름에 손님들 깨끗이 닦고 가게끔 하려 해도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우리들은 완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손님이 와도 우리가 명품 해수욕장이라고 소리만 질렀지 뭐 어떻게 유치할 권한이 없어요. 태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377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20배가 넘습니다. 태안군 역시 40여 년 동안 유지된 각종 규제가 관광도시로서의 제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구역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분출되어 나오는 거죠. 아주 보전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전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훼손돼서 재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충청권 기업들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마저 매출 하락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하청 협력 관계가 대부분인 지역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및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 보전을 위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제조업 중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남의 경우 무급 휴직에서 더 나아가 인력 감축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충남 천안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 역시 최근 전 사원에게 희망퇴직 수요를 묻는 공지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공장이 있는 이곳은 최근 코로나 등 경영 악화가 극에 달해 결국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해당 업체에 근무 중인 A씨는 올 초부터 가성비를 위해 직접 고용 대신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뽑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그나마 10%대였던 인건비 지출 규모를 3%대로 대폭 줄이겠다며 퇴직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 전년 대비 실적이 30%가량 감소한 대전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도 상반기 희망퇴직 수요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가장 쉽게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건비라는 기업의 경영 논리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품업계를 시작으로 흔들리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충청권은 특히 대기업보다 하청, 협력 관계인 중소, 중견기업이 많아 대기업 생산량에 따라 매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중에서 대외 정세 영향을 크게 받는 부품 제조,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의 업종이 충청권에 밀집돼 있어 향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기업도 인력 감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긴급 경제 지원 등 기업 자국책 그 이상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8일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는 개학이 4월 6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지원하고자 교육청이 직접 만든 온라인 방송입니다. 중학교 31개 강좌, 고등학교 8개 강좌를 개설하며 학년별 일주일에 15시간을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전용 채널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수업을 놓친 학생들은 녹화된 화면을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중순 서천에서 열기로 했던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대회를 준비 중이던 충남 장애인 체육회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선수 선발의 어려움과 연습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장애인 체육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대회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음 해로 미뤄졌고 2016년에는 지방선거로 하반기에 열린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홍선군과 도 철도정책 자문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 해당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최단거리 7.5km를 연결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서산 시내 약국에선 오후 3시 이후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약국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서산시 약사협회와 협의해 16일부터 판매 시간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저녁 7시 5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버스 안에 있던 3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3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 약재를 지원합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약재 600여 봉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겨울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과수 생육이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넷째 아이를 낳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승호, 김경진 부부는 지난 13일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해 슬하에 4딸을 두게 됐는데요. 청양군은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지원금 1,000만 원과 양육비, 산모 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이 7도, 당진과 태안은 8도, 홍성, 청양이 9도, 예산은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청양이 10도, 서산과 홍성, 예산은 11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고요. 외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주말에도 대체로 포근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m에서 3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도 1.5m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